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는 글로벌 시장 리뷰해보고 또 어떤 점 주목해봐야 되는 자세하게 얘기해 볼 텐데요. 두 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글로벌 상품팀의 김성준 차장, 미국 주식사관학교 신승우 대표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김성준 차장님의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글로벌 네. 시장 리뷰해 주실 텐데 오늘 천연가스 중심으로 해주신다고요? 네. 일단은 뭐 지난주 미국 주식 증시 얘기를 먼저 시작을 네.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는 미국 빅테크 이슈로 인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빅테크 실적에 관한 리스크로 이제 들썩날썩했었던 그렇죠. 네. 한 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상치를 상회한 미국의 GDP가 또 이제 나왔고, 하지만 이제 미국 여전히 이제 소비자 물가에는 여전히 이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그러니까 불안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상충하는 한 주가 되지 않았나. 물론 이제 여기에 기대감이 조금 더 이제 시장의 이제 불안감을 누르는, 그래서 네. 이제 말 그대로 장 후반에는 지난주 후반에는 말 그대로 상승 장세를 네. 이제 보여주는 한 주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의 모든 포커스는 어찌됐든 이번 주에 있을 미국 FOMC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제 다음 달에 있을 연준이 0.75 자이언트 스텝이냐 0.5의 빅 스텝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화면에서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제 패드 와치의 이제 현재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패드 와치에서 보면은 지난주까지만 했을 때에도 말 그대로 0.75 자이언트 스텝은 11월 이제 이번 주에 있을 11월 거는 이제 95% 80%로까지 떨어지긴 했지만은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말 그대로 지금 모든 차트에서 이번 주에 있는 FOMC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이루어질 것이다. 대신에 이제 문제는 12월 달 거를 이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12월 달은 이제 0.75냐 0.5냐 여기에 가장 비중이 정말 치고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0.75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았다가 지난주 말부터 이제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감은 0.5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은 여전히 저렇게 되면 어떻게 대한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라는 거에 먼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도 여전히 두 번의 CPI 결과가 남아 있습니다. 네. 이 결과에 따라서 저거의 편차는 다시금 0.75가 확 올라갔느냐, 0.5가 확 올라갔느냐, 그거에 대한 포커스가 집중이 될 것 같고, 여기에 따라서 미국 증시의 향방도 여기에 움직임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또 원자재 시장을 또 간단하게 또 말씀을 짚어 드려야 되겠죠. 최근 미국 천연가스 시장을 좀 간단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미국 천연가스가 지금 1000개월 최저치까지 완전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슈 때만큼의 이제 낮은 가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은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원자재는 뭐든지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공급과 이제 수요의 이슈에 네. 따라서 이제 나타나는 건데 말 그대로 지금은 미국이 이제 수요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힘이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왜냐 수출이 굉장히 현재 미국에서 이제 나오는 LNG에 대해서 수출할 수 있는 경로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6월달에 미국의 프리포트 에너지, 그러니까 프리포트에 있는 LNG 선착장에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불이 났죠. 이 항만이 미국 LNG에 이제 말 그대로 7대 LNG 항만 중에 한 곳인데 미국 수출의 근 30%를 담당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불이 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수출에 대한 이제 부재가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번 달 초부터 주요 이제 다른 7대 항만에서도 이제 현재는 이제 유지 보수 기간이 이제 10월 달이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수출 말 그대로 이제 원유나 천연가스는 한 번 수출하면은 이게 뽑아내는 양은 조절은 할 수 있어도 멈출 수가 없거든요. 말 그대로 계속 수요 뽑아낸 즉시 빼내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재고가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수요 부분을 일단은 또 말씀을 잠깐 드리자 보면은 수요 부분이 말 그대로 지금 미국의 LNG를 가장 많이 수입했던 나라가 최근에는 이제 유럽입니다. 유럽이
현재는 그 겨울 재고에 대해서 97%가 이제는 완전히 넘었어요. 대부분 국가들이 더 이상 이제 유럽 자체도 수입을 안 하게 됐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지금 미국의 9월과 10월이 생각보다 많이 이제 따뜻합니다. 따뜻하다 보니 난방으로 또 많이 쓰는 게 천연가스인데 이런 수요들이 굉장히 현재까지는 부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흔히 말하는 항만의 큰 LNG 선박이 여기에도 이제 천연가스 가득 산 채로 물에 이제 떠 있는, 그러니까 재고가 그렇게 계속 쌓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현재 같은 기조 흐름은 계속 될 것 같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급변적인 현재 가격 흐름을 변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현재 가격을 누르고 있는 압력은 계속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유럽의 그 난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다들 걱정했는데 결국 네. 유럽은 못 살지도 모르니까 네. 채워놓은 게 97%나 되고 네. 사실 뭐 그 보관할 수 있는 거에는 한계가 있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뭐 그런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 좀 있다. 네. 그런데 저 그게 궁금한 건데 이게 천연가스 가격이 내려오면 원유 가격도 영향을 받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겁니까? 원유하고 이전 같은 경우는 그 원유하고는 거의 별개적으로 움직였어요. 네. 그러니까 천연가스가 최근 전쟁이 있기 전까지는 한 3년, 4년 동안 아예 그냥 가격이 저점에 완전히 머물러 예,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말 그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수급에 대한 이슈가 단기적인 이슈로 완전히 그때만 이제 발생이 됐기 네. 때문에 그 이후로 다시 이제 안정화되는, 말 그대로 어찌됐든 수요보다 공급량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에서의 공급량을 미국에서 완전히 커버가 됐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 자체, 그러니까 원유와 천연가스의 가격의 평행은 맞지 않다라고 일단은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오랜만에 천연가스에 관련된 얘기 들었고요. 네. 우리 예, 신승훈 대표님. 신승훈 대표님. 네. 그 지난번에 이제 닉 티마로스라고 이 사람이 이제 연준의 입이라고 네. 기자인데 이제 연준의 입이라고 불릴 정도로 예, 월스트리트저널. 예, 그 엄청 잘 맞추는데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말이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기사의 제목이 어떻게 써 있냐면은 캐시가 많아가지고 좀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오래 견뎌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내년 인하 뭐 이런 이야기랑 완전 반대되는 말을 한 거죠. 이게 아예. 언제 나온 얘기예요?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 주말에 나왔나 금요일에 주말에. 나왔나. 예. 그래가지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기사인데 이제 지난번 기사랑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7월쯤에 파월이 좀 비둘기적으로 얘기를 했다가 CPI가 안 잡히니까 다시 급 매파로 돌아선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이번에도 그렇게 괜히 한번 비둘기스럽게 한번 갔다가 좀 이게 반대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4.75에서 5% 정도 올라가는 게 일단 현재 컨센은 맞고 네. 페드워치상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맞는데 네. 계속 아마 시장에서 한번 시장이 이런 식으로 약간 터치를 해볼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너네 내년에 인하할 생각 뭔가 너무 빨리 하는 거 아니니? 이런 식으로 약간 계속 약간 떡밥을 던져서 이제 좀 반응을 보면서 이제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일단 현 컨센이 무조건 맞다고만 보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착각한 것 중 하나가 연준이 이제 경기 부양을 한다고 착각을 하는데 경기 부양은 이제 하나의 목적이긴 하지만 사실 최고의 목적은 물가 안정이거든요. 네네. 근데 물가 안정은 일단 지금 저 멀리가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원래는 2%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뭐 8%, 7%, 그러니까 뭐 8%, 9% 막 왔다 갔다 하니까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좀 애매하지 않은가. 그래서 현재 컨센도 제가 볼 때는 좀 더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기준금리도 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요. 그리고 적어도 내년 인하에 대해서는 내년 인하도 분명히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시장에는 제가 볼 땐 이것도 그냥 낙관적으로만 보기엔 좀 애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첫 번째로. 그다음 이제 빅테크 어닝이 지난주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빅테크 어닝에서 제가 이제 어닝이 쭉 나오고 나서 이제 좀 따라쳐 보니까 약간 보이는 흐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보면은 애플은 선방을 했어요. 그리고 아마존은 까보면은 좀 섹터 따라 다른데 일단 클라우드 섹터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섹터에서는 이제 어닝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 광고는 의외로 되게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재미있는 게 메타랑 구글은 둘 다 광고 기업인데 얘네는 실적이 다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빅테크 내에서 광고 기업 내에서도 이제 실적이 갈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이게 다른 빅테크 말고 소형주들에서는 어떤지 보면은
이제 클라우드주들은 다 망했어요. 클라우드주들은 이번에 실적이 대부분 다 안 좋고요. 이때까지는 실적이 다 계속 좋았는데 이제는 좀 많이 까진 상태고 네. 그다음에 광고에서도 오글 광고 같은 약간 전통적인 광고들은 아직 살아있어요. 오히려 얘네는 현재 시장보다 훨씬 주가가 잘 가요. 물론 리츠 주인 경우도 있는데 오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글 광고 그 가판대를 들고 있는 리츠 주인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임대료 계속 올라가니까 리츠 임대료도 올라가서 이제 오글 가판 그 리츠 가격도 올라가는 그런 식의 그것 때문에 좀 더 잘 가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거나 일단 트렌드는 확실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로는 일단 마케팅에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주가만 봤을 때는. 네. 일단 마케팅이 기존에는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네. 페이스북이나 구글에서 뜨는 혹은 유튜브에서 뜨는 그런 광고에서 이제 클릭을 많이 유도하는 그런 식의 마케팅이 주류였는데 한동안. 근데 이 마케팅들이 일단 지금 실적이 일단 많이 까졌고 그런 와중에 아마존은 잘 갔거든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아마존은 구글이나 메타랑은 광고가 좀 그러니까 구글이나 페북이랑은 광고가 약간 좀 달라요, 느낌이. 왜 다르냐면은 구글이나 페북은 이 유저가 본 영상이나 뭐 그런 거에 기반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어떤 광고주의 상품이 좋을지를 추정하거든요. 근데 아마존은 그렇지 않아요. 아마존은 얘가 뭘 사는지를 딱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얘는 회원들이니까. 그럼 회원들이 뭘 사는지를 보고서 좀 더 직접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광고를 추천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예 이런 식으로 진짜 그냥 유저에 대한 정보를 확실하게 들고 있는 기업들이 광고를 잘하거나 첫 번째로는 아니면 아예 5개 광고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정보가 없죠.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브랜딩, 그러니까 이제 어떤 브랜드가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의 광고를 할 때는 되게 적합하거든요. 그래서 광고 시장 내에서도 약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번에 이 아마존, 메타, 구글인데 이 순서가 뭐라 그랬죠? 일단 구글이 가장 구글이 제일 잘하고요. 크다네요. 예. 구글이 제일 사이즈 제일 크고 그다음에 예. 아마존, 메타. 예, 근데 사실 애플도 요새는 3등에 비빌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참 웃긴 그러니까 게. 메타와 애플이 비슷하다. 네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애플이 좀 더 잘할 것 같은데 이제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넷플릭스도 이제 또 들어가지고 판이 좀 복잡합니다. 넷플릭스 이제 막 시작을 하긴 했는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들어왔거든요, 얘네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재밌는 게 그 어닝을 들어보면은 자기네들이 어떤 수준의 기술적인 스테이터스에 있는지를 아예 되게 자세하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성별이나 이제 연령대 같은 초보적인 것만 가지고 일단 타겟팅을 해보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고도화를 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시작한 거는 사람들이 좋게 보는 모양이긴 합니다. 넷플릭스는. 오케이. 네. 그럼 결국 광고 시장도 조금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런 가치에 따라 좀 달라진다. 이렇게 네네네. 얘기하시는 광고라고 것 다 안 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네. 광고는 사실 뭐 아예 망하기는 어려운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부침은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신 크라우드는 지금 아마존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별로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 어떤 이유입니까? 이거는 제 생각에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클라우드라는 게 쓰기 되게 좋긴 한데 기본적으로 IT 기업에서 많이 쓰거든요. 네. IT 기업이라는 게 개인은 별로 안 쓰나요 아직? 개인은 솔직히 쓸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쓰는데. 그러시군요. 근데 일반적으로 조금밖에 안 쓰죠. 근데 일반적으로 매출을 크게 내는 애들은 네, 네. 예, 서버를 크게 쓰는 네. 이제 빅 IT 테크들인데 그러니까 아직 개인 수요는 별로 없다. 개인 수요는 개인 수요는 그 약간 이것도 기관이랑 개미 같은 거라서 네. 사실 개미가 100명 모인다고 기관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네. 이제 비중이. 네. 개미가 10만 명 모인다고 해서 사실 구글 하나가 쓰는 클라우드 양을 이기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볼 때는 여기가 부진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기존에 IT에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난 10년간의 사이클은 IT 섹터에서 이제 서비스를 개발해가지고 그 서비스를 가지고 사람을 모은 다음에 시장 점유율을 일정 수준 이상 가져가가지고 그다음 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뭘 해보려는 이런 기업들이 되게 많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투자를 받으면은 거의 대부분 클라우드 광고비 개발자비에 딱 써요. 근데 일단 개발자비는 인건비니까 좀 약간 하방에 막혀 있지만 그렇겠네요. 네. 나머지 두 개는 지금 다 까졌거든요. 아. 실제로 퍼포먼스 마케팅도 이거랑 배를 같이 하는 게 얘네들이 광고를 때리면 거의 무조건 구글이랑 페이스북의 광고를 때려요. 네. 네. 그래서 이런 IT류 기업들 성장을 해서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뭔가 해보려는 IT류 기업들의 약간 성장세가 다 꺾여가는 느낌이 있지 않나. 아, 그쪽에서 네. 좀 꺾이면서 네네네. 이제 좀 아까 클라우드 쪽이 좀 나빠진다. 이런. 네네네. 그래서 약간 다음 사이클이 오는 느낌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한 사이클이 진다는 건 다음 사이클이 온다는 소리인데 일단 이번 사이클은
그 MAU가 이제 monthly active user 네. 앱에 한 달에 몇 명이 들어가지고 복잡 왔다 갔다 하는지 네. 사용을 하는지. 네. 네. 이게 이제 KPI였던 기업들이 이제 되게 많이 쓰는 게 클라우드거든요. 네. 왜냐면 액티브 유저가 많아야지 돌아가는 모델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이 일단 1차적으로는 좀 지금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을 겪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이게 일시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한동안 말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왜냐면은 먼슬리 액티브 유저가 막 100만 명인데 버는 돈은 아예 빵원 이러면은 클라우드 비는 상당히 나가는데 내가 돈은 그냥 뭐 아예 못 버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 1000만 명이 되면 이제 돈을 쓸어 담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문이 닫혀간다 슬슬. 예를 들어 쿠팡은 이제 살아남았지만 마켓 컬리는 좀 애매할 수 있다. 예를 들면은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이미 마켓 쉐어를 많이 먹은 IT 기업들은 IT 플랫폼 기업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IT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 클라우드 비용이 굉장히 큰가 봐요. 그 IT. 네, 클라우드 비용이 사실 무시할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GPU도 보면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논문 쓸 때 썼던 GPU가 한 200만 원 정도 썼거든요. 근데 한 시간에 한 1,000원 정도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한 시간에 1,000원이라는 게 이제 제가 혼자 써서 한 시간에 1,000원인 건데 예를 들면은 그렇네요. 이게 제가 논문 쓰는 거는 진짜 찌깐한 거고 근데 그래도 200만 원 들면 사실 생각보다 많이 드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예전에 그 IT 기업들 처음 났을 때 그 서버 비용이 늘어서 뭐 문제가 되고 했던 그런 비슷한 맥락인가요? 지금은 서버 문제가 많이 해결됐지만 네네네네. 뭐 기술이 개발돼가지고 이것도 그런 거하고 비슷한 맥락에 그렇게 상당한 비용이 드는. 네네, 이것도 사실 생각보다 KPX 사업이라서요. 그렇군요. AI는 이제 대놓고 KPX 사업이라고 학계에서는 아예 어떤 식으로까지 한탄을 하냐면은 이제 뭐 학교에서는 돈 없어가지고 AI 연구 못 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 뭐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서 진짜 몇백억짜리 머신 들여와가지고 이제 내가 AI를 돌리는데 이걸 학교에서 따라갈 수가 있느냐. 학교는 아무리 잘해봐야 뭐 1억, 2억 쓰면 진짜 잘 쓰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클라우드 쪽이 그러니까 IT 기업이나 이런 기술 관련 기업들의 어떤 뭐랄까요 성장성의 바로미터 네네네. 좀 였다면 그렇다고 봅니다. 네. 이거의 흐름을 보니까 이제는 좀 지는 흐름이 추세 같다.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서, 네네네. 비용도 또 워낙 그러니까요. 크니까 네, 지금 약간 멈춰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엔 클라우드가 영원히 안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네. IT로 사람들이 한번 넘어오면은 편해가지고 다시 못 나가는 경향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제 생각에는 기존과는 다른 사업 모델이 많이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예전처럼 일단 유저 많이 모아가지고 뭘 해보겠다 이런 거보다는 네. 실제로 돈을 버는 실제로 보면은 그러니까 광고나 그런 쪽도 이제 인플루언서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전환율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환율이란 게 사람이 광고를 본 다음에 실제로 구매한 사람의 비율을 전환율이라고 보통 따지는데 보통 퍼포먼스 마케팅은 1%가 나오면 잘 나오는 건데 인플루언서 광고는 한 20%, 30% 이렇게 찍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진짜로 더 돈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가지고 확실히 광고랑 이제 IT 쪽, 그러니까 특히 스타트업스러운 이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회사들이 이제 좀 다음 사이클로 넘어가는 지금 과도기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 사이클은 실제 매출이 이제 보이는. 네네, 실제 나오는 매출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그런 눈에. 방향. 네. 아하. 그러면 조금 다시 그 네. 이자율 얘기 좀 두 분한테 네. 다시 좀 드리면은 우리 터미널 레이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전에보다 몇 달 전보다는 그래도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사실 6% 얘기한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6% 얘기하면 뭐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3개월 전에 페드가 얘기한 거하고 6개월 전에 얘기한 거하고 3% 차이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4.75냐 5냐 아주 굉장히 근접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지금 요번 주 다음 주 뭐를 우리가 좀 포커스해서 봐야 될까요? 우리 차장님. 일단은 예. 뭐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일단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포커스가 일단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결과값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시 이제 0.75의 비중이 실냐 아니면 이제 빅스텝 0.5의 비중이 실냐 결과가 말 그대로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말 그대로 11월은 주목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주목하는 게 아니라 12월에 대한 힌트가 네, 어떻게 맞습니다. 나오느냐 그 그러니까 부분을 이제 좀 많이들 연준 의장도 쉽게 네. 아까 우리 신 대표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비둘기적 아니면 매파적 굉장히 중립적 입장을 굉장히 많이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변동성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이제 이번 달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까 그 파월 얘기 해주신 거 마저 좀 해주시죠. 유화적으로 했다가 그때 망했잖아요. 네네네.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 경험으로 좀 유화적으로 안 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네. CPI 꺾이는 걸 보고 나서 이제 유화적으로 확실하게 돌아서지 않을까. 네. 근데 CPI도 보면은 CPI도 사실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 이제 가장 볼만한 건 트림드 CPI인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림드 CPI가 이제 CPI 중에서 아웃라이어들을 제끼고 네, 예. 이제 중간값에 있는 애들만 모아가지고 예, 이제 예. 평균 낸 게 이제 트림드 예, 예. CPI인데 얘는 아직도 우상을 하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얘가 꺾이는 게 확실히 진짜 피크아웃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체 CPI는 좀 피크아웃이 된 것 같은데 조금 꺾이는 모습을 보이니까, 네, 이제 트림드 CPI가 꺾여야지 진짜 이슈와 상관없이 이제 조금 좀 꺾이는 추세로 돌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켓은 진짜 꺾이기를 엄청 바라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진짜 안 꺾인다 그럴까? 네, 아무리- 발표 날 때마다 생각보다 계속 뭐 스티키하다, 뭐하다, 뭐 계속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아메리카 경제 소스트롱하다 진짜. 네. 진짜 이런 말이 너무 계속 나오는데 너무 강해서 다 죽게 생겼다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집값 쪽에서는 집값 주택 쪽에서는 쪽에서는 조금 조금 네, 주택 쪽은 네, 조금 이제 내려간 것 같은 시작했고. 느낌이 좀 들고. 근데 아직 네. 고용은 좀 건재하고. 네, 고용은 사실 왜 이렇게까지 안 떨어지지 할 정도로. 네. 그래서 그런 뉴스가 사실 반영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집값 얘기 나왔을 때 조금 시장 좀 움직였고 네. 또 오히려 엊그저께 주말에 뭐 고용 저기 뭐야 감원 얘기 나올 때 네. 별거 아닌 것 같은 얘기에 시장이 좀 움직이는 게 고용 관련돼서 조금 민감하다. 그러니까 고용과 집값 그게 그냥 심플리 그냥 사이즈도 크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고용 것도 중에서도 제가 한 말씀 네네. 드리자면 예, 예. 고용 중에서도 임금이 꺾여야지만 현재 인플레이션이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것도 저는- 아직은 네, 예. 임금 자체가 일단 높잖아요. 꺾이면서 말 그대로 이제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네. 돈을 쓰기가 어렵게 돼야지만 시장이 조금 안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은 이 방법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먹힐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또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시장 얘기 나눠봤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글로벌 상품팀 김성준 차장, 미국 주식사가 느껴 신승우 대표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